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님하고 8장 가군동량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군동량 보존이 뭔지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5장에서 배운 운동량 보존화의 회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운 운동량 보존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가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하고 가운동량을 엮어서 이해를 해볼 건데, 가운동량이라는 것이 왜 정의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량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량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MA로도 표현이 되지만 A라고 하는 것이 속도의 시간 미분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M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게 바깥에 있든 여기 미분계수 안에 있든,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말로 하면 여러분들 좀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 변화량이라고 할게요. 그 변화량이라는 거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미소 변화량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사실은 M은 상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MV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M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하는 건 약간 수학적인 방법이라서 그렇게 고급 물리 수준에서 권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화량의 안에 바깥에 있는 그 상수값을 안으로 집어넣는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운동량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 요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제 다시 뭐를 얘기할 거냐면, 토크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R 크로스 F라고 하는 벡터 외적을 이용해서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힘이라는 게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것이 이제 R 크로스의 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크로스 곱이라고 하는 외적이 벡터 외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든 안 하든 사실 큰 상관이 있는 값은 아니거든요. 시간과 관계 있는 값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값이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스 곱이 RP 사인 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RF 사인 파이를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 RF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에서 F 대신에 여러분들이 P의 시간 미분값을 넣더라도 사실은 이 사인 파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R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든 미분계수 안에 있든 달라지는 것이,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R 크로스 P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도 결국은 토크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하는 건데, 운동량에 대비되는 가운동량이라는 물리량으로 정의해서 벡터 L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L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토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운동량,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토크라고 하는 것과 가운동량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운동량의 시간 미분값으로 우리가 토크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R 곱하기 R 크로스 P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동량의 입자의 가운동량이 R 크로스 P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값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 거냐면 RP 사인 파이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거로부터 토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걸 약간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냈는데, 이런 이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운동량 보존의 상황이 되는지를 배워보겠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이 가운동량이라는 게 도대체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질점에 대해서 그리고 회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다뤄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운동량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를 알아볼 건데, 일단 차원은 뭐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라고 하는 차원을 갖는,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요런 차원을 갖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MV라고 하는 운동량이고, 미터 한 번을 더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가운동량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운동량의 물리학적 차원이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선운동량의 회전 버전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 질점에 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떤 질량 m을 가진 입자가 속력 v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필요해요. 이 운동량이 내가 원하는 어떤 가운동량의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 O로부터 얼마만큼의 가운동량을 갖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걸 기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가운동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운동량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점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벡터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동량을 정의하는 게 다른데, R 크로스 P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 거냐면 R이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연장선 방향에서 V 쪽의 방향으로 P의 방향, 그러니까 P의 방향이 V의 방향이니까 V의 방향 쪽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면 네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을 파이로 정의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L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벡터 곱의 오른손 법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RP 사인 파이로,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오른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가운동량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 R 크로스 P 또는 크기로 얘기하면 RP 사인 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토크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R 사인 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R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걸 묶어서 D라고 하는 팔 길이로 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V라고 하는 벡터의 속도 벡터의 연장선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주면, 그 연장선을 그어줬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이 연장선에 이르는 수직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직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직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R 곱하기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의 요 각도가 여러분들 파이니까 R 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D라고 하는 팔 길이로 정의한다라는 걸 토크에서 이미 배웠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라고도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좀 더 간촐하게 DMV라고 하는 식으로 쓰면 파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가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가운동량의 크기를 정의해 봤고요. 팔 길이를 이용해서 새롭게 얘기해 봤고, 자, 회전하는 강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회전하는 강체는 이제 운동하는 입자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운동하는 입자는 얘네들의 R 벡터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속도 벡터의 방향, 그 다음에 뭐 P의 벡터의 방향이 항상 나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란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 수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수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그 그림에서도 봐서 알겠지만은 수직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R 벡터의 방향과 V 벡터의 방향이 수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수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전하는 강체가 좋은 건 어떤 점일지라도, 내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회전하는 모든 강체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항상 얘네들의 속도 벡터 방향이 수직이다, R 벡터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R과 P의 방향이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R과 속도 벡터 방향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결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얘네들의 가운동량을 조금 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미소 질점, 이걸 선생님이 DM이라고 하는 미소 아주 작은 질점으로 잡았을 때, 이 질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도 V의 속도를 가지고 얘네들의 위치가 R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사인 파이가 90, 그러니까 파이가 90도니까 사인 파이는 1일 거고, R 곱하기 DM이라고 하는 미소 질량에다가 V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하면은 그게 바로 가군동량, 미소 질점의 가군동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더해주면은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실제로 접근하겠다라는 의미보다 다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V라고 하는 이 속도 벡터가 속도 벡터의 크기, 속력이 R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질점에 대해서 회전하는 강체의 모든 질점이 다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속도 V가 R오메가의 함수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R제곱이라는 걸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인테그랄에 R제곱의 DM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오메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인테그랄 R제곱 DM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성 모멘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식을 얻을 수 있냐면 가운동량 L이라는 게 I 오메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얻어진다 라는 거고, 이 I 오메가라는 식은 어디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냐면 회전하는 강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고, 운동하는 입자에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고 비교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선운동량에서의 P 이꼴 MV라고 하는 식에 대응되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P 이꼴 MV라고 하는 식에 대응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죠? 회전역학 단원에서 배웠는데, 관성 모멘트를 이제 병진운동에서의 질량처럼 생각을 하고 관성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을 속도로 대응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둘을 곱해주면 결국 MV의 차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MV의 어떤 대응되는 차원인 운동량이 회전에서는 가운동량이다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전하는 강체와 운동하는 입자에 대해서 가운동량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봤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체의 가운동량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동량 보존이 뭔지를 알아보고 출발해 볼 건데, 가운동량 보존은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이 뭐냐면 토크라고 하는 것이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용해 볼 거냐면, 여러 물체 계가 있는 시스템에다가 적용해 보면 특정 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운동량의 시간 미분값이 결국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계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외력이 0일 때, 결국 외부 토크가 0일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좌변에 있는 요 값이 0이려면 시간에 대해서 그 변화량을 구했을 때 0이다는 얘기는 결국 L 시스템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뜻이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L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초기값과 나중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꼭 여러분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해서 가군동량이 변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받는 토크의 크기는 0이다라고 역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접하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회전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군동량일 때는 I 오메가와 얘네들의 I 오메가 프라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얘네들이 초기 값과 나중 값의 i와 i 프라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각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은 어디서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라 했냐면 회전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운동하는 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하는 입자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건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문제겠죠. 그 얘기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제 상황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회전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1kg짜리 균일한 원판이 6라디안/로 돌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100g의 접착력이 강력한 찰흙이 달라붙었는데 이 찰흙이 달라붙는 어떤 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속력을 가지진 않기 때문에 입자의 가운동량은 무시하고 초기 가운동량은 무시하고 달라붙기 전과 후에 i와 i 프라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i에서 i 프라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체크를 하면은 그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오메가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얘네들의 원판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하면 그 라지엠이라고 안 해도 되고 그냥 1이라고 해도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값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지름 R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1kg짜리 원판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2분의 1 mR 제곱이네요. 쏘리.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조금 정확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1 곱하기 R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I 프라임으로 어떻게 바뀌냐 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 되는 건데 찰흙이 더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찰흙이 더 달라붙었다는 말은 여기 여러분들이 100g이라고 하는 0.1kg이 더 달라붙었는데 R 지점에 달라붙었으니까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동량값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얼마가 달라붙었냐면 0.1kg이라고 하는 것이 R 제곱 위치에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간성 모멘트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R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나눠서 없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초기 각속도가 있었고 오메가 프라임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요거 둘을 곱했을 때 그 둘을 곱한 값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메가 프라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을 건데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i 프라임 분의 i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소거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답이 여러분들이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과정이 5라디안/세크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쌤하고 이제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것이 뭔지 이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군동량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건데 가군동량의 정의가 토크는 가군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병진운동에서의 어떤 물리량과 대응되는지 어떤 공식에 대응되는지를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